직각인데 우리가 사실 이 정도는 이미 알고 있는 건데 조금 더 확실히 짚고 넘어가기 위해서 체크를 해주고 넘어가는 겁니다. 직각삼각형이면은 빗변의 중심에 누가 살고 있다? 외심이 살고 있다. 그럼 외심이면은 여기 원의 중심에서부터 꼭지점, 꼭지점, 꼭지점까지 거리가 같은 거잖아요. 그래서 반사적으로 이렇게 원을 그릴 수가 있어야 됩니다. 됐습니까? 그러면은 얘가 원의 일부분이 되는 거니까 여기 변의 길이랑 그 다음에 여기 변의 길이랑 여기 변의 길이랑 같다 뭐 이런 걸 말을 할 수가 있고, 우리가 저번 시간에 원주각에 대해서 잠깐 복습을 했었잖아요. 그러면은 여기를 세타라고 생각하면은 얘는 중심각이 되는 거니까 2세타가 될 것이고, 여기는 2등변 삼각형이니까 세타가 될 것이고, 그쵸? 그 다음에 둘이 더해가지고 파이 빼기 2세타 그러면은 얘만 생각하면은 2분의 파이 빼기 세타더라 라는 것을 문제를 풀 수가 있습니다. 여기도 마찬가지로. 됐죠? 이런 걸 가지고 문제를 잘 풀면 되는 거고, 이것만 있나? 아닙니다. 문제를 잘 읽어보다 보면 어쩌다가 저쩌다가 이 점에서부터 변의 길이, 변의 길이, 변의 길이가 같은 어떠한 도형 같은 게 나오게 돼요. 근데 이거를 보더라도 원이라는 성질 자체가 한 점으로부터 거리가 같은 점들의 모임이잖아요. 얘를 중심으로부터 여기까지, 여기까지, 여기까지 거리가 같으니까 삼각형은 만들어 보지 않았지만 우리가 이렇게 원 하나를 또 만들 수가 있어야 돼요. 삼각형이라는 내용이 없었지만. 오케이? 그리고 이 세 점을 잇는 새로운 삼각형을 만들어 보니까 어쩌다가 저쩌다가 보니까 얘가 직각삼각형이 되는 것 뿐입니다. 왜냐면은 지름을 빗변으로 가지고 있었기 때문에. 오케이? 그래서 여기도 마찬가지로 위에서 공부했던 내용들을 다시 한번 복습을 할 수가 있다. 이런 걸 읽어내면서 문제를 풀어야 됩니다. 알겠죠? 그러면은 유제 2번을 한번 풀어볼 건데, 저 위에가 60도라고 했고 여기 변의 길이가 4라고 했었을 때 2D의 방법을 구하라고 해보았습니다. 자, 둘 다 상관없는데 원래는 뭐 정석풀이, 그래, 정석풀이 그 다음에 바다풀이. 근데 여기서는 크게 다르지 않습니다. 정석풀이를 생각을 해보면은, 자, 여기가 60도이고 여기가 직각인 거 알고 있으니까 여기가 30도, 그 다음에 여기가 30도인 거 알고 있고, 근데 그렇다 하더라도 이것만 가지고 있으면은 절대로 문제가 풀리지가 않습니다. 2D 길이를 구할 수가 없어요. 오케이? 뭐 여기가 나중에 결론적으로 중점이라는 걸 이용을 유도가 되긴 하는데 지금은 그런 내용들을 모르잖아요. 그럼 어떻게 해야 되냐? 자, 얘를 기준으로 여기가 직각이잖아. 그럼 이렇게 삼각형이 직각삼각형이 만들어지겠지. 오케이? 그러면은 이 세 점을 지나는 원의 방정식이 하나가 만들어지겠죠. 마찬가지로 이걸 변으로 가지고 이렇게 직각삼각형 하나가 만들어질 테니까, 그러니까 B, E, D, C 얘들을 지나는 원의 방정식이 하나가 만들어지겠습니다. 그래서 그림을 그려보면은 이렇게 만들어지고. 됐습니까? 얘가 원의 일부분이 될 테니까 지금은 정석 방법이에요. 그러면은 어떻게 했더라? 잠깐만요. 그치. 그러면은 이 빗변의 중심에 원이 중심이 있을 것이고, 그러면은 이 홀을 가지고 있는 원주각이 30도가 되는 거니까 이 홀을 가지고 있는 중심각을 생각을 해보면은 2배가 되겠죠. 그래서 2배가 되어서 여기가 60도가 되겠습니다. 됐습니까? 그러면은 자연스럽게 반지름 길이가 2이고 2이고, 근데 여기가 이렇게 변의 길이, 이렇게 변의 길이가 같을 수밖에 없잖아요. 그치? 그러면은 여기를 5라고 하면은 이 OD 삼각형은 정삼각형이다. 그래서 2D 길이를 물어봤으니까 2cm이다. 2cm 없었죠? 2다 라고 말을 할 수가 있게 됩니다. 이것도 틀린 방법은 아니에요. 근데 쉬운 문제는 이렇게 풀 수도 있지만 어려운 문제는 이런 걸로 안 풀리기 때문에 바다 방법도 한번 추천을 해주고 싶어서 써왔습니다. 무슨 소리냐? 자, 이 노란색 기준 이거를 모른다고 했었을 때, 여기 60도도 모른다고 했었을 때 문제를 푸는 방법이란 말이에요. 자, 우리가 저번에 공부했던 내용이 사인 바로 보내기, 사바보라는 공식이란 말이에요. 이런 공식 이름 저번에 설명 안 했던 것 같은데 사바보예요. 사인을 바로 보내는데, 자, 이 삼각형을 기준으로, 왜냐면은 이 노란색 원을 가지고 있는 삼각형은 EBC도 있고 DBC도 있지만 EBD도 있는 거잖아요. 그러면은 이 보라색 삼각형을 기준으로 여기 변의 길이를 바로 예상할 수가 있게 됩니다. 오케이? 여기 변의 길이를 생각을 해보면은 30도가 가는데 이 알이 그냥 붙는다라고 했죠. 왜냐면은 이 삼각형을 외접하고 있는 원의 반지름이 R이 될 것이고, 그럼 지름이 2R이 될 테니까 2R을 붙여서 바로 만들 수 있다 했었잖아요. 그래서 여기 변의 길이는 2R sin 30이 되겠습니다. 근데
R이라는 게 2였고, 아무튼 이 R에 여기 지름의 길이가 될 테니까 얘가 4가 되고, 그 다음에 사인 30은 2분의 1이란 거 알고 있으니까 얘가 2가 되겠다. 오케이? 굳이 우리가 다른 거 공부하지 않더라도 조금 더 빨리 구할 수가 있겠죠? 풀이 속도는 크게 다르지 않는데 두 가지 방법 다 알아두시면 좋겠습니다. 왜냐면은 여러 가지 무기를 알고 있는 게 무조건 도움이 될 테니까. 정답은 일단 2가 되는데, 위에는 아마 아까도 말했지만 정석 방법이기 때문에 교과서도 저렇게 풀어줄 것이고 여러분도 저렇게 풀 수 있어요. 하지만 그 이상 옵저브 스킬을 좀 배우고 싶으면은 아래 느낌으로 문제를 푸는 게 중요합니다. 알면 알수록 풀이 방법이 좀 더 간단해집니다. 오케이. 그 다음에 9번도 직각삼각형을 이용해서 문제를 풀어볼 건데, 지금 얘도 직각, 얘도 직각이라고 되어 있고, 내가 지금 그림에는 표시를 안 해놓았는데, 여기도, 그래. 여기도 이렇게 직각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은 원을 좀 만들어 보면서 비교를 해야 되는데, 아래쪽, 그래, 이 직각삼각형, 그럼 여기서부터 여기 길이가 같겠어. 그 다음에 여기도 직각삼각형, 여기서부터 여기 거리가 같겠어. 해도 별로 도움이 안 된단 말이에요. 그럼 얘는 문제를 좀 많이 풀어보긴 해야 됩니다. 보라색으로 이렇게 선을 긋고 나서 여기가 직각, 여기가 주황색으로 직각이 되는 거니까 여기도 직각, 여기도 직각이 만들어지겠지. 아하, 그러면은 A부터 D까지를 지름으로 하는 한 원이 만들어지는 거잖아요. 그래서 원을 그려보면 이런 식으로 만들어집니다. 원의 중심이 대충 여기 있다고 생각을 하고. 됐죠? 그럼 문제가 물어보는 게 PQ의 길이를 구하고 PQ의 길이의 제곱을 하라고 했단 말이에요. 그러면은 자, 이것도 사인 바로 보내기를 이용해서 해볼게요. PQ의 길이가 몇인지 몰라, 우리는. 근데 그거를 구하고 싶은 거잖아. PQ의 길이라는 것을 구할 건데, 얘를 사인 바로 보내기, 사바버를 이용을 하면은, 여기 각도 몇 도인지 나왔어, 안 나왔어? 안 나왔죠. 하지만, 이거 지름이 얼마인지도 안 나왔고, 하지만, 그래도, 얘 지름을 2R이라고 생각하면은 2R sin A 다라고 말을 할 수가 있게 되겠죠. 그러면 우리는 sin A가 뭔지 구하고 2R을 먼저 구하면 되겠죠. 근데 다행스럽게도 sin A가 몇인지는 문제에서 말을 해 주었습니다. sin A가 지금 이 sin A는 이 그 전체 직각삼각형에서 찾아보니까 여기가 10, 여기가 6이 되는 거니까 10분의 6이 되겠죠. 그래서 sin A는 좀 이따가 10분의 6이라고 바꿔 넣을 건데, 이 R을 구하면 되는 거잖아요. 그쵸? 그럼 이 R을 구할 건데, 얘는 이걸 이용해서 문제를 풀 겁니다. 자, 여기가 밑변의 길이가 6이 되었는데, D, B, C가 직각 2등변 삼각형이라고 했습니다. 그러면은 이렇게 돼가지고, 얘가 외접원의 중심, 외심, 이렇게 변의 길이, 이렇게 변의 길이, 이렇게 변의 길이 같으니까, 여기가 3, 여기가 3, 여기가 3, 이렇게 만들어집니다. 됐습니까? 근데 어쩌다가 보니까 얘도 직각이 만들어지는데 여기도 직각 이렇게 되어 있네. 얘가 정삼각형이 되겠죠. 여기도 3의 변의 길이, 여기도 3의 변의 길이 이렇게 만들어지겠습니다. 그러면은 자, 내가 원하는 거 DQA만 꺼내서 다시 생각을 해보면은 이렇게 여기가 D, 여기가 Q, 여기가 A가 될 텐데, DQ의 길이는 3이라고 되어 있고, 여기 직각, 그 다음에 Q부터 A까지는 여기 전체 변의 길이가 8이었는데 3이 깎인 거니까 5가 되겠죠. 됐습니까? 그래서 D부터 A까지 거리를 구해보면은 얘 제곱 더하기 얘 제곱이 되는 거니까 25 더하기 9, 34. 루트 34가 AD의 길이가 되겠습니다. 그게 지름의 길이가 맞잖아요. 그치? 아하, 이 R 대신에 루트 34를 집어넣어도 되더라 라고 생각하면 됩니다. 문제가 물어본 게 25 곱하기 PQ의 제곱을 물어보았으니까, 그러면은 25 곱하기 이 녀석의 제곱 34 곱하기 이거 5분의 3이라고 생각할게요. 제곱해서 25분의 9라고 생각하면 되겠죠. 약분하고 34 곱하기 9를 하면은 얘가 306이었나? 306이 되겠습니다. 이렇게 문제를 풀면 되겠습니다. 됐죠? 결국 내가 구하고자 하는 게 뭔지를 구한 다음에 차근차근 부족한 빈 부분을 채워나가면 되겠죠? 여기까지 질문 있나요? 10번도 마찬가지로 풀면 되니까 이거는 아예 똑같은 문제여서 특별히 풀지 않겠습니다. 어차피 답도 뒤에 있으니까 똑같이 도전해 보시고, 그러면은 그 10번이랑 그 어디까지냐? 11번까지 한번 풀어보세요. 자, 첫 번째는 접현곽이라는 건데, 이건 이름은 내가 지은 겁니다. 근데 이거 말고도 자기만의 방법으로 이름 지을 수 있으면 상관이 없어요. 뭐냐면은 접선과 현 사이의 각은 그 원주각이랑 같다라는 건데, 이게 나는 예전에는 그냥 접선과 할선 사이에, 아니 다시 좀 길어요.
약간의 주문을 만들었단 말이에요. 접선과 할선이 이루는 각도는 접선과 할선이 자르는 호를 가지는 원주각 크기랑 같다 라는 주문을 만들었어요. 다시 한번, 자, 이렇게 스치듯이 지나가는 선을 보고 접선이라고 하잖아요. 이거 스치듯이 한 점만 지나는 선을 보고 접선이라고 하고, 그 다음에 원을 꿰뚫고 분할 하고 자르는 선을 보고 할선이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얘가 이렇게 지나가는 선을 보고 분할한다 해서 할선이라고 해요. 원에서만 그렇게 되는 거예요. 그러면은 접선과 할선이 이루는 각도, 이 세타라는 것은 접선과 할선이 자르는 호는 이만큼이 되겠죠. 이 호를 가지고 있는 원주각, 그러니까 이만큼의 각도랑 같다 라는 내용이 있었습니다. 이거는 3학년 2학기 때 원주각 내용에서 공부하는 건데 다 알고 있나요? 오케이? 이런 것들을 만들 수가 있다는 거 알아두시고, 알고 있니? 오케이? 그러면은 이게 아니더라도 삼각형이 얘가 쭉 이렇게 이어져 있다 하더라도, 이렇게 이어져 있으면은 어차피 여기 각도 이 각도 같다 이런 내용들이 만들어진단 말이에요. 오케이? 그러면은 아무튼 이런 내용 만들어집니다. 오케이? 증명 혹시 하는 방법 알고 있니? 그냥 넘어가도 될까? 증명 한 번은 할게요. 삼각형이 그러니까 여기서부터 한 이 정도로 만들어져 있다 라고 생각을 하면은, 그러면은 얘를 이렇게 이어보았을 때 얘가 그러니까 현이잖아요. 접선과 현과 원주각 사이의 각도가 같다. 그래서 접현각이라고 내가 이름을 또 새롭게 만든 거긴 합니다. 여기를 잠깐 세타라고 생각을 해볼게요. 그 다음에 이렇게 생각을 해보면은 이 호를 가지고 있는 원주각이 세타야. 이 호를 가지고 있는 중심각은 2세타가 될 테니까. 그러면은 이 두 개를 더하면은 파이 빼기 2세타. 이거 하나만 생각을 하면은 파이 빼기 2세타의 절반이니까 2분의 파이 빼기 세타 이렇게 만들어지겠습니다. 됐죠? 그런데 지금 접이라고 했으니까 여기 원의 중심에서부터 내가 내린 거란 말이야. 수선의 발을. 그럼 얘가 직각이 될 수밖에 없겠죠. 그치? 그러면은 여기가 둘이 더해서 2분의 파이가 되는데 얘가 2분의 파이 빼기 세타야. 그러면은 여기 각도가 자연스럽게 세타가 나올 수밖에 없다 라는 식으로 증명을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이해됐나요? 이것도 가끔 유도 과정이 나오기도 합니다. 왜냐면은 너희가 이미 3학년 2학기 때 자세하게 안 배웠을 수도 있지만 3학년 2학기 때 배웠던 내용이기 때문에 항상 난이도를 올리고 싶으면은 과거 내용과 섞으면 돼요. 어렵게 만드는 게 아니라 과거 내용과 섞으면은 대부분 아이들이 못 풉니다. 아무튼 이런 과정으로 문제를 풀면 되는데 이거 하고 바로 여기로 넘어가도 된단 말이에요. 하지만 교육 과정에서 빠졌는데 그래도 문제에서 자꾸 출제되는 내용이 있습니다. 원과 비례라고 해서 옛날 교육과정에는 이런 내용들이 있었어요. 하지만 지금 교육과정에서 사라졌지만 그래도 이게 닮음을 이용해서 또는 접선 이런 것들을 이용해서 문제를 풀 수가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예를 들면은 가우스 같은 경우도 원래는 교육과정에서 빠졌어요. 근데 교육과정에서 빠졌지만 조건을 준다거나 해가지고 모의고사에서 또 간혹 나오고 그 다음에 내신에서는 더 자주 나온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교육과정에서 빠졌다고 너희가 안 풀어도 되는 건 아니라는 거. 그리고 더 그 상위 개념을 알고 있으면 알고 있을수록 문제풀이가 더 쉬워진다는 것도 짚어주셨으면 좋으니까 그래서 이거 내용을 알려주겠습니다. 경험을 해본 적이 있는지 모르겠지만 2학년 2학기 닮으면서 교육과정 전혀 아니지만 메넬라우스 정리, 체코제르바 정리 이런 것들을 알고 있으면은 좀 더 편하게 풀리는 게 있단 말이에요. 마찬가지로 이거를 알고 있으면은 그러니까 닮음을 이용해서 증명을 하지 않아도 문제를 풀 수가 있으니까 조금 더 시간이 단축이 됩니다. 오케이? 자, 이거부터 보면은 자, 결론적으로 얘랑 얘를 생각하면은 PA 곱하기 PB 라는 것은 PC 곱하기 PD다 라고 말할 수가 있습니다. 이거를 외우시면 좋겠어요. 자, 원 바깥쪽에서부터 두 점이 이렇게 만들어졌다. 그러면은 PA 곱하기 PB는 PC 곱하기 PD다 라는 것을 외우시고 이 교점이 내부에 있어도 이게 PA 곱하기 PB는 PC 곱하기 PD다 라는 것을 외워두셨으면 좋겠습니다. 선생님 이거 왜 이렇게 돼요? 다 닮음으로 이게 만들어지는 거예요. 오케이? 자, 어떻게 만들어지냐? 주황색으로 위에 거 여기다가 조그맣게 락서하면서 증명할게요. 여기다가 이렇게 각도를 한번 만들어 보면은 여기를 잠깐 알파라고 생각하고 여기를 베타라고 생각을 하겠습니다. 각도가. 오케이? 그러면은 3학년 2학기 내용인데 혹시 이거 여기 각도가 몇 도인지 알겠니? 자, 바로 나오지가 자,
알파가 됩니다. 이유 알고 있니? 자, 3학년 2학기 내용인데 원 안에 접하는 사각형이 있잖아요. 그러면 얘랑 얘랑 더해서 180이 돼야 돼요. 마주보는 각을 대립한다라고 해서 대각이라고 한단 말이에요. 대각을 더했을 때 180이 돼야 돼. 얘랑 얘랑 더해서 180이 돼야 돼. 근데 여기는 180 빼기 뭐 세모 이렇게 될 거잖아요. 여기랑 여기랑 같아질 수밖에 없겠죠. 그래서 얘가 알파면은 얘가 알파다. 얘가 베타면은 얘가 베타다. 이렇게 만들어지겠습니다. 됐죠? 오케이? 그러면은 큰 녀석으로 보면은 이거 좀 이따 지울 거예요. 큰 녀석으로 보면은 약간 이런 느낌으로 알파, 베타, 그 다음에 P, A, B, C구나. C 이렇게 만들어져 있고. 됐죠? 됐죠? 그리고 작은 녀석으로 보면은 이렇게 해가지고 P, 여기가 D, 여기가 B, 여기가 알파, 여기가 베타가 돼가지고 또 만들어지는 거잖아요. 그러면은 닮음을 만들 수가 있겠죠? 그래서 알파 쪽 먼저 생각하면은 PA 대 PC라는 게 여기서는 PD 대 PB가 될 것이고 됐죠? 그러면은 내 항의 곱이 PC 곱하기 PD 이게 만들어진 것이고 5의 항의 곱이 PA 곱하기 PB 이게 만들어진 거 해서 이런 식으로 증명이 되죠. 아하, 그래서 저 그림을 보자마자 노란색처럼 PA 곱하기 PB는 PC 곱하기 PD다 라고 유도를 할 수 있어야 합니다. 하지만 항상 말하지만 시험 시간에 얘를 탐구하고 있으면 돼요, 안 돼요? 안 되죠? 만약에 그 기억, 니은, 디귿 합답형 문제로서 이 그림을 주어진 다음에 이거 3학년 2학기도 사실 안 나온 거잖아. 교육과정이 아니니까. 하지만 충분히 여러분의 지적 수준으로 유도를 할 수가 있죠. 기억, 니은, 디귿 문제에 기억에 얘가 들어가 있어. 그러면 이거 증명해야 돼요? 알고 있다 생각하면서 바로 체크하고 넘어가야 돼요. 시험 시간인데. 바로 체크하고 넘어가야 되겠죠. 시험은 내가 알고 있는 걸 이제 발휘하는 거지 그때 증명하고 공부하시면 안 됩니다. 해서 이게 만들어지고 여기도 마찬가지로 그런 내용으로 만들어지는 겁니다. 됐죠? 그 다음에 여기도 마찬가지로 주황색으로 다시 얘는 이제 접하는 거잖아요. 이렇게 생각해보고 이렇게 생각을 해보면은 아까도 말했지만 자 나는 접현각이라는 내용보다는 사실 접선과 할선 이런 식으로 주문해 오는 걸 좀 좋아해서 접선과 할선이 이루는 각도는 접선과 할선이 자르는 호를 가지는 원주각의 크기랑 같다. 여기가 세타가 되겠다. 해가지고 또 세타 닮음이 되겠죠. 오케이? 그러면은 PT 대 PA는 PB 대 PT가 돼가지고 블라블라 하다가 보면은 최종적으로 PT의 제곱은 PA 곱하기 PB 이렇게 만들어집니다. 오케이? 이렇게 생각하는 거예요. 여기 지금 교점의 좌표가 하나, 두 개였잖아요. 교점의 좌표가 하나로 바뀌면서 그것의 제곱을 했다 라고 생각하면 됩니다. PA 곱하기 PB는 PT의 제곱이다. 오케이? 그러면은 이 내용이 오른쪽에도 다 그대로 사용이 돼가지고 얘는 PT의 제곱은 PA 곱하기 PB 근데 오른쪽으로도 PC 곱하기 PD가 될 테니까 그러면은 이게 다 성립을 해요. 사실. 오케이? 이해됐어요? 그러니까 문제가 말하고 있는 거는 자 PA 그냥 중간 생략해서 P부터 여기까지 거리를 A, 여기까지 거리를 B, 여기까지 거리를 C, D 대충 이렇게 표현을 할게요. 오케이? 그러면은 A 곱하기 B는 A 곱하기 B 얘는 여기서 여기까지 거리를 T라고 생각하면은 T의 제곱이 되는 거고 걔가 C 곱하기 D가 되겠다 라고 표현이 가능하겠죠. 그래서 아까 처음에 말했던 것처럼 A 곱하기 B는 C 곱하기 D A 곱하기 B는 C 곱하기 D 이런 것도 만들어지고 그 다음에 T의 제곱은 PA 곱하기 PB 그리고 PC 곱하기 PD 이런 내용도 만들어진다라는 거. 오케이? 또 확장을 하면은 여기서는 T의 제곱은 이 원안에서 또 그렇게 만들어지는 거니까 PA 곱하기 PB가 될 것이고 근데 걔는 또 여기 있는 것처럼 T'의 제곱이랑 같아지겠죠. 결국 이게 왜 접하는 게 이렇게 만들어진다라고 하면은 T랑 T'이랑 무조건 같아질 수밖에 없다. 이런 식으로도 증명 유도를 해야 됩니다. 선생님 저는 이거 배운 적이 없는데요. 배운 적 없어도 증명할 수 있잖아요. 여러분들이 유도할 수 있으면은 내신급 문제에서는 나옵니다. 물론 이건 이 정도는 모의고사에서 절대 안 나오는데 내신에서는 이게 나올 법한 유형이니까 알아두셔야 됩니다. 알겠죠? 그래서 이번 교재에서 사용을 하는 것은 사실 이거밖에 없긴 해요. 근데 이것보다도 더 어려운 게 있다는 거 우리 시험을 한번 봤잖아요. 그쵸? 시험을 한번 봤으니까 더 어려운 것도 준비를 하셔야 되고 간혹가다 이런 게 나오기도 하니까 준비를 해 두셔라. 나는 최대한 여러분들이 배울 수 있는 모든 것을 알려주고 그 다음에 시험에 들어갔으면 좋겠다 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면은 여기까지 이해 안 된 거 있습니까? 동기 다 이해됐어요? 증명 한 번 더 해줬으면 좋겠다. 아직 이해가 덜 됐다 하는 거. 이 문제 좀 더 만들어줘요?
필요 없죠? 그대는 이해된 것 같아요? 해서 이거를 가지고 문제를 풀 건데 유제 3번 블라블라블라 돼가지고 해가지고 db분의 dc의 제곱을 구하라 라고 했단 말이에요. 자, 삼각형이 여기 원의 중심이 있고 이렇게 지나면서 여기가 5 한번 쓰고 있을걸. 이렇게 만들어져 있습니다. 그러면은 우리가 원주각에 대한 내용으로 문제를 풀고 있는 거니까 여기를 세타라고 생각하고 여기 선 이렇게 이어보고 하면은 주문을 외워도 되고 아니면 그냥 저평각이다 라는 식으로 해도 됩니다. 근데 좀 저는 주문 외우는 거, 수학에서 주문 외우는 걸 좀 아직은 좋아해요. 접선과 할선이 이루는 각도는 접선과 할선이 자른 호를 가지는 원주각의 크기랑 같다. 여기가 세타가 되겠다 라고 생각하면 되겠죠. 그 다음에 나머지 마저 구해보면은 얘가 접이라고 했으니까 이렇게 수선의 발을 내렸을 때 얘가 쭉 이어보면은 직각이 될 것이고, 그쵸? 오케이? 그러면은 여기가 각도를 생각을 해보면은 아니지. 그 다음에 또 이렇게도 직각이 되는 거니까 두 내각의 합이 한 외곽이 되는 거니까 여기 각도는 2분의 파이 플러스 세타가 되겠다 라고 생각을 하면 되고, 오케이? 그 다음에 여기 각도는 셋 다 더해가지고 파이가 만들어져야 되는데 2분의 파이 여기 있고 세타 여기 있잖아요. 다 더해서 그냥 파이가 되려면은 얘는 2분의 파이 빼기 2세타가 되겠다 라고 생각하면 됩니다. 해서 지금 문제가 물어본 게 db분의 dc의 제곱이라고 했는데 결국 이 모든 걸 가지고 있는 삼각형은 여기 쬐끄만 삼각형이잖아요. 그것만 따로 그려볼 수 있어야 됩니다. 대략적으로 그려보면은 이렇게 여기가 d, 여기가 b, 여기가 c가 되어서 여기 각도 다시 한번 외쪽 바깥쪽에다가 2분의 파이 빼기 2세타, 여기는 2분의 파이 플러스 세타, 그 다음에 여기는 그냥 세타 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됐죠? 근데 자, 저는 이제 풀이 방법을 좀 풀어봤으니까 문제가 물어본 게 다시 한번 db분의 dc의 제곱이라고 했는데 분모 db는 그대로 냅둬볼게요. 그 다음에 dc를 구해볼 거란 말이에요. dc. 근데 이거를 우리가 아까 저번 시간에 공부했던 사인 바로 보내기, 사바보를 이용해서 문제를 풀 겁니다. 다만 여기는 외접원의 둘레나 외접원의 반지름이 나와 있어, 안 나와 있어? 안 나와 있죠. 그러면은 각도 이용해서 하는 거라고 했었잖아요. 자, 복습. 내가 구하고 싶은 게 DC예요. DC. DC를 구하고 싶어. 그러면은 이렇게 곱한 거에다가 그 다음에 이렇게 곱한 거를 해라 라고 했잖아요. 다시 한번. 그래서 여기 변의 길이 DC의 변의 길이를 생각해 보면은 여기 건너편에 있는 거, 여기 세타니까 사인 세타 곱하기 이게 분자에 하나 있었으니까 분모 쪽에 하나 해주고 길을 해준다. 그러면 건너편에 있는 거 얘랑 길을 가지고 생각하면은 사인 2분의 파이 플러스 세타 분의 db다 라고 생각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오, 선생님 왜요? 저번 시간 했죠? 이거는 사인 바로 보내기. 이 녀석의 새로운 외접원의 반지를 이용을 해가지고 문제를 풀면 되는 거예요. 혹시 이거 이해 안 돼요? 이해돼요? 그대는 저번 시간에 공부했던 내용이잖아요. 그러니까 이거를 알고 있었으면 정말 잘 풀리는데 모르고 있었으면은 외접원의 반지름도 제시가 되지 않았고 이걸 어떻게 풀지라고 생각할 수가 있는데 이렇게 편하게 풀 수도 있는 겁니다. 알겠죠? 얘를 좀 더 정리를 해보면은 얘는 그러면은 사인 2분의 파이 플러스 세타라는 것은 2분의 파이만큼 왼쪽으로 90도로 이동을 해야 되니까 사인을 왼쪽으로 이동시키면 얘는 코사인이 되더라. 그래서 사인 세타 곱하기 코사인 세타 분의 db가 되겠다 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됐죠? 이거를 가지고 분자에 있는 식을 다시 한번 집어넣어서 생각을 해보면은 얘는 사인 세타 곱하기 코사인 세타 분의 db가 되고 그 전체의 제곱이 되겠다 라고 생각하면 되겠죠. 어라? 보니까 db 약분이 되죠. 일부러 의도적으로 이렇게 만든 겁니다. 그러니까 편하게 문제를 풀기 위한 방법. 내가 괜히 이 db를 선택한 게 아니란 말이에요. 왜냐 여기 변의 길이를 구하기 위해서 사인 세타는 어쩔 수 없어. 근데 이거를 가져와도 되겠죠. 그러니까 사인 2분의 파이 빼기 2세타 분의 블라블라 CB 이렇게 문제를 풀어도 되는데 그런 약분되는 것도 없고 정리되는 게 없잖아요. 그러니까 최대한 편하게 문제를 풀기 위한 방법으로 얘를 채택했다. 그거를 미리미리 감을 잡는 연습을 하셔야 됩니다. 됐죠?
그래서 약분하면은 얘는 결국에는 코사인 분의 사인의 제곱, 결국 탄젠트의 제곱 세타를 문제를 풀면 된단 말이에요. 근데 코사인 세타, 코사인 A죠? 아니 다시 사인 A가 7분의 2라고 했기 때문에 사인 A, 그리고 여기 세타였을 때 여기가 7, 여기가 2가 된다고 했기 때문에 여기는 루트 45가 될 것이고, 탄젠트 세타만 생각하면 루트 45분의 2, 그 녀석이 제곱이 되는 거니까 얘는 45분의 4가 되겠다. 정답은 49가 되겠다. 이렇게 문제를 풀면 되겠습니다. 이해 안 된 내용이 있습니까? 없죠? 그러면은 11번 이 조그만 데다 풀 수 있을까? 30초만 기다려 주시면은 이거 다 정리됐나요? 다 정리했어요? 오케이? 그러면은 11번을 이거를 지우고 문제를 풀 거다. 자, 보겠습니다. 문제가 지금 PQ의 길이가 나와 있고 PS의 길이가 나와 있고 QR의 길이가 나와 있는데, 지금 여기만 보고 있으면은 제시된 게 아무것도 없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도움이 되는 게 하나도 없어요. 근데 이게 어떤 삼각형이냐? 뜬금없이 물어봤어요. 어떻게 해야 될 것 같아요? 지금 도움의 방법이, 풀이 방법이 보여요? 안 보여요? 아직은 안 보이죠? 근데 그래서 저게 나온 겁니다. 내가 괜히 이걸 해놓은 게 아니라 이 선을 이렇게 그는다고 생각을 하면은 그을 필요가 없긴 하구나. 아무튼 현재는 그을 필요가 없었는데 왜 그러냐? 그을 필요 없었고, 얘가 접하는 녀석이었으니까 QR의 제곱은 QS 곱하기 QP다. 여기 나와 있는 거 PT의 제곱은 PA 곱하기 PB다 라는 게 만들어져야 되겠죠. 선생님이 배운 적이 없는데요. 저는 3학년 2학기 때 이런 거를 유도하셔야 됩니다. 어쩔 수 없어요. 그래서 문제가 의도한 거는 얘가 3학년 2학기에서 공부하지 않았더라도 알아서 여기 보조선을 그어보고, 여기가 세타, 여기가 세타라는 걸 이용을 해서 알아서 닮음을 찾아가지고 결론적으로 QR의 제곱이 QS 곱하기 QP다 라는 것을 유도하기를 바랬던 거예요. 근데 시험 시간에 이거 유도할 수가 있을까요? 없던 내용에서 아예 노 베이스에서 이런 걸 공식을 만들고 여기다 수치를 집어넣는다? 그건 거의 불가능에 가깝습니다. 그래서 항상 말하는 게 미리미리 알아두자. 이런 문제가 나올 테니까 미리미리 알아두자라는 거예요. 이런 공식이 다 미리 알려주는 것도 아니에요. 이미 너희들이 알고 있었어야 되는 내용이에요. 왜냐면은 이 문제 출제자 기준으로 생각하면은 누구나 보이는 닮음이니까. 아무튼 그러면은 이 식을 가지고 문제를 풀어볼 건데, QR이라는 게 다행스럽게도 문제에서 제시가 되어 있어요. QR이라는 거 여기다 써보면은 코사인 제곱 B가 될 것이고, QR의 제곱을 써놨으니까 그 다음에 QS인데 QS가 여기 안 나와 있단 말이에요. 그런데 PQ의 길이가 코사인 A 플러스 사인 C, 코사인 A 플러스 사인 C, 그 다음에 PS의 길이가 E 사인 C, 여기 길이가 E 사인 C가 되는 거니까 QS만 구하고 싶어? 저기 코사인 A 플러스 사인 C에서 E 사인 C를 빼면 되겠죠. 아하, 이 친구는 코사인 A 빼기 사인 C 이렇게 만들어질 것이고, 그 다음에 QP의 길이를 구하고 싶어? 그러면은 코사인 A 플러스 사인 C, 얘는 코사인 A 플러스 사인 C 이렇게 만들면 되겠습니다. 됐죠? 어라라, 알고 보니까 얘가 빼기 하나 더한 거 하나 합차 공식이 되겠죠. 다시 한번 식을 써볼게요. 코사인 제곱 B는 코사인 제곱 A 마이너스 사인 제곱 C가 될 것이고, 자, 여기서 나도 혼자 문제 풀 때 좀 고민을 했는데, 얘를 모두 다 코사인을 이용해서 문제를 푸는 방법이 있고, 그 다음에 모두 다 사인으로 바꿔서 문제를 푸는 방법이 있는데, 몇 번 하다 보면 여러분들 좀 완벽하진 않지만 느낌이 올 거예요. 웬만하면은 사인으로 하는 게 호환성이 가장 좋습니다. 이거는 저번 시간에 한번 말했잖아요. 세변의 길이가 주어지는 특정 상황이 아니면은 웬만하면은 세변의 길이가 주어지면 코사인, 근데 그게 아니면은 웬만하면 사인이 더 보명성이 좋습니다. 사용하기도 좋고. 그래서 모든 것을 사인으로 바꿔볼 거예요. 그럼 얘는 1 빼기 사인 제곱 B는 1 빼기 사인 제곱 A 마이너스 사인 제곱 C가 되는데, 여기는 1이랑 여기는 1이랑 지워도 되겠지요. 됐죠? 이양 적당히 하면은 얘는 사인 제곱 A 마이너스 사인 제곱 B 플러스 사인 제곱 C는 0이 되는데, 자, 지금 설명을 어차피 너희들이 이미 알고 있는 거니까 지금 설명한 내용은 아니긴 하지만 다음 좀 한 5분 뒤에 설명해 줄 내용이지만, 얘가 2R분의 A의 제곱이잖아요. 얘도 2R분의 B의 제곱이고, 얘도 2R분의 C의
제곱으로 만들 수가 있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코사인을 이런 유리식으로 바꿔서 문제를 풀 수가 있겠죠. 오케이? 근데 분모가 똑같이 4의 제곱, 4의 제곱, 4의 제곱이야. 4의 제곱을 다 곱해버리면 A의 제곱 빼기 B의 제곱 플러스 C의 제곱은 0이 됩니다. 됐죠? 이거 이항하면은 얘가 사라지게 되고 슝샹 사라지게 되고 얘가 플러스 B의 제곱 이렇게 만들어지겠죠. 이거 만족하는 삼각형은 각도 B가 직각인 직각삼각형밖에 없겠죠. 찾아보니까 4번이 정답이 되겠습니다. 오케이? 나는 지금 전개를 해주고 있었고 여러분들이 이해를 시켜야 되니까 많이 좀 설명을 하고 썼는데 여러분들이 좀 고수가 됐어. 그러면은 중간 과정 몇 개는 생략해도 되겠죠. 이거 이거를 하나하나 쓸 필요 없이 여기서 좀 이따 5분 뒤에 공부할 내용을 이해를 하고 나면은 바로 여기로 넘어올 수 있게 됩니다. 오케이? 그래서 좀 항상 말하는 점프, 스킵풀이를 할 수가 있는 거잖아요. 아무튼 흐름이 이렇게 됐고 여러분들이 많이 문제를 풀어보면서 좀 반복되는 패턴들은 스킵할 수 있게 문제를 풀어보셔야 됩니다. 알겠죠? 여기는 거의 곱셈 공식 수준의 암기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우리가 앞서 공부했던 내용들은 기하를 이용해서 원주각이든 삼각형이든 좀 그림을 보고 판단했었어야 되는 내용들이잖아요. 얘는 오히려 그림이 별로 도움이 안 되는 정말 식으로만 풀 수 있는 내용들입니다. 그리고 이런 문제도 정말 자주 출제가 되고, 왜냐면은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이런 유형 문제를 풀면서 얘는 보자마자 어떻게 풀어야 되겠다 라는 감을 익혀야 되는데, 그 감이 없으면은 전혀 풀 수가 없는 내용 중에 하나예요. 왜냐면은 보이지 않으니까. 누군가의 뒷담화를 하는 게 아닌데, 여러분들은 지금 고등 2학년 과정을 하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이 정도는 알겠죠? 예를 들면은 x분의 1 x 플러스 x분의 1이 대충 5라고 생각을 해봅시다. 오케이? 그래서 여기서 x 마이너스 x분의 1을 구하면은 몇이냐 라고 물어보면은 어떻게 해야 되는지 알죠? 너무나도 문제를 많이 풀어봤으니까. 그치? 근데 자, 이 유형을 봤을 때 얘는 어떻게 풀어야 되겠다 보자마자 안 보이죠? 그런 거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얘는 사실 상대적으로 간단하기도 하지만 여러 번 문제를 풀어보고 어떻게 풀면 되겠다 라는 감이 잡히지만 얘는 아직 아니잖아요. 근데 얘도 똑같은 수준이에요, 제가 보기에는. 그러니까 보자마자 풀 수 있을 정도로 이해를 해줘야 되고, 얘는 이제 특이한 형태가 정해져 있는 거잖아요. 만약에 이렇게 되는 순간 절대로 풀 수 없는 문제가 만들어지죠. 오케이? 여기도 이렇게 되면 절대로 풀 수 없는 문제가 되기 때문에 내가 흔하게 봐왔던 패턴이었기 때문에 되는 거지, 얘가 약간 변형이 되면 또 달라질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정해진 패턴들 안에서는 무조건 쉽게 풀리는 유형이기 때문에 그 패턴이 뭔지 눈에 익혀두면 좋겠습니다. 자, 얘니 sin A를 사인 법칙, 뭐죠? 사인 법칙으로 설명을 해보면은 가장 기본적인 거, sin A는 2R분의 자, sin A는 2R분의 스몰 a다 라고 우리가 사인 법칙에서 공부를 했었죠. 오케이? 처음 배워요? 이렇게 말해서 했었잖아요. 근데 sin A는 대수적인 게 맞아요, 틀려요? 그러니까 덧셈 뺄셈에 대해서 닫혀있나요? 닫혀있다는 것은 sin A 더하기 sin B를 하면은 sin A 플러스 B가 된다, 이런 식으로 만들 수가 없죠. 통분한다거나 제곱을 한다거나 라는 것에 좀 자유롭지가 않잖아. 하나의 수치이긴 하지만 계산이 좀 불편하잖아. 우리가 그나마 많이 공부해서 익숙한 거지, 그렇다고 덧셈 뺄셈을 그냥 일반 숫자, 일반 실수만큼 자유롭게 할 수가 없는 거잖아요. 그쵸? 하지만 이렇게 바꾸고 나면은 분모가 좀 분수라는 게 거슬리긴 하지만 그래도 계산을 할 수가 있는, 사칙 연산을 할 수 있는 실수로 바뀐 게 되는 거잖아요. 그쵸? 그래서 이렇게 바꾸고 대수적으로 바꾸고 문제를 풀면 좋고, A라는 것도 그러면은 여기 곱하고 생각하면은 얘는 2R sin A다 라는 거 이용을 해가지고 몇 개씩을 변형하면서 문제를 풀 겁니다. 오케이? 자, 이제 1번 보겠습니다. 얘랑 더해가지고 루트 2 플러스 1이라고 해요. 그러면은 이것만 가지고 있으면 전혀 감을 잡을 수가 없는데, 여러분들은 문제를 많이 풀어보고, 자, 이 노란색으로 적는 거는 실제로 여러분들이 문제 풀 때는 안 적지만 여러분들 머릿속에서 있어야 되는 내용이에요. 자, 그럼 얘는 2R분의 스몰 a 플러스 2R분의 스몰 b, 2R분의 스몰 c를 했을 때 루트 2 플러스 1이 되는 거잖아. 이거는 쓰지 않고 머릿속에 이미 되어 있었어야 되는 내용이다. 됐습니까? 그러면은 내가 이길 걸 이미 약간 커닝 페이퍼 투시할 수 있듯이 이미 볼 수 있어. 얘를 편하게 풀기 위해서는
곱하기 뭘 해주면 될까요? 2r을 해주면 분모가 다 사라지잖아요. 그래서 이걸 쓰지 않고도 이 r을 곱해서 그 다음에 생각을 해보는 거예요. 왜냐면 2r 곱하면 스몰 a가 되는 거라고 우리는 이미 알고 있었으니까. 됐죠? 그래서 이거 노란색을 쓰지 않고도 2r을 곱하면 얘는 스몰 a가 되겠구나. 2r을 곱하면 b가 되겠구나. 2r을 곱하면 c가 되겠구나. 2r을 곱하면은 2r 루트 2 플러스 1이다 라고 생각하면 되는데 r이라는 게 4루트 2라고 나와 있었으니까 여기다가 8 루트 2를 적어주시면 되겠죠. 됐습니까? 문제가 물어본 게 둘레를 물어봤어요. 둘레 계산해보니까 16 플러스 8 루트 2가 되겠습니다. 이게 4번이었나? 3번이군요. 3번이 정답이 되겠습니다. 별 어려운 계산을 안 했음에도 불구하고 A각도, B각도, C각도가 뭔지 모르지만 답은 구해낼 수 있었잖아요. 이런 식으로 문제를 풀면 됩니다. 다시 한번 사인 법칙을 대수적인 걸로 바꿔서 편하게 푸는 연습. 그러니까 자유자재로 해야 된다. 내가 옵저브나 다른 것에서 계속 말하는 내용인데 자유자재로 바꿀 수 있어야 돼요. 수학은 방정식, 부등식 함수가 부르는 이름만 다른 것이지 사실 같은 거였고, 이것도 이제 이름은 없지만 사인 법칙이나 대수적인 식이나 사실 똑같은 거다. 어떻게 바꿔서 편하게 풀 수 있는지를 스스로 고민만 하시면 됩니다. 그 다음에 12번 C 블라블라 B 블라블라가 같대요. 이게 만족하는 삼각형이 어떤 삼각형이냐라고 물어봤단 말이에요. 식이 너무 복잡하잖아. 근데 이거 우리 앞에서 몇 문제 풀어봤어. 그러니까 이거를 처음 보자마자 문제를 풀면은 힘들겠지만 여러 번 경험을 하면은 눈에 익을 겁니다. 이게 A, B, C가 삼각형의 세 각도라고 했었으니까 A 플러스 B 플러스 C를 생각하면은 파이가 되겠죠. 오케이? 그러면은 이 각도 코사인 안에 들어가 있는 이거를 좀 변형을 해보면은 A 더하기 B가 이항을 해가지고 파이 빼기 C다 라고 말할 수가 있겠지. 그러면은 2분의 파이 빼기 C 빼기 C 이렇게 말을 할 수가 있을 것이고, 여기도 마찬가지로 A 더하기 C가 파이 빼기 B다 라고 말할 수 있으니까 2분의 파이 빼기 B 파이 빼기 B 이렇게 만들어지는 거잖아요. 그치? 그러니까 얘는 2분의 파이 빼기 C 이렇게 만들 수가 있는 거고, 얘는 2분의 파이 빼기 B 라고 만들 수 있겠죠. 이게 다 코사인 안에 들어가는 값이 되는 겁니다. 물론 이것도 노란색으로 써준 이유는 여러분들의 암산으로 돼야 되는 거예요. 지금은 하나하나 써주면서 내가 말로만 해주면 여러분들이 이해 못하니까 써주고 있지만 실제 문제풀이를 할 때는 이거를 쓰지 않고도 풀 수 있어야 됩니다. 그럼 결론적으로 뭘 해야 되냐? 이것도 암산. 코사인 2분의 파이 빼기 C가 그래서 누구냐? 라고 생각하면은 코사인 2분의 파이를 왼쪽으로 이동을 시키면은 얘는 마이너스 사인 마이너스 C가 되는데 그 마이너스는 밖으로 나올 수 있어야 되니까 사인 C가 되겠다 라고 생각하면 되고, 여기도 마찬가지로 블라블라를 바꿔주면은 얘는 사인 B가 되겠다 라고 생각을 하셔야 됩니다. 다시 한번 말하지만 암산으로 너무너무 많이 풀어본 다음에 암산으로 풀어볼 수 있을 정도로 고수가 되셔야 되고, 선생님 그게 어떻게 되나요? 워크북을 푸세요. 워크북과 주관 완전 테스트 안에 충분한 내용이 들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리고 그것을 풀고 나서 풀었다 끝났다 라고 하는 게 아니라 풀고 나서 또 복습하고 거기 뒤에 빠른 복습할 수 있게 체크가 되어 있잖아요. 그거 하라고 한 거예요. 이 교재는 정말 좋기 때문에 시킨 대로만 하면 잘할 수 있습니다. 동그라미 메시지 해서 결론적으로 여러분들은 C 코사인, 다시 사인이죠. 사인 C는 B 사인 B라고 바꿀 수가 있을 것이고, 됐죠? 그러면은 사인 C는 2R분의 C, 사인 B는 2R분의 B가 될 것이니까 굳이 그거를 표현하지 않더라도 여기서 여기로 곱하기 2R을 한다 라고 생각을 하면은 좌변은 C의 제곱이 될 것이고 우변은 B의 제곱이 되겠다 라고 변형할 수가 있겠죠. 아하, 이거 만족하는 거 B랑 마이너스 C랑 같을 수가 없잖아요. 따라서 B의 값이랑 C의 값이랑 같다, 이거 만족하는 이등변 삼각형이다 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찾아보니까 2번이 정답이 되겠다. 그 다음 자 13번 아이디 한번 받을게요. 분모가 보이니 이거? 자, 사인 A의 세제곱 플러스 사인 B의 세제곱 플러스 사인 C의 세제곱 분의 A의 세제곱 플러스 B의 세제곱 플러스 C의 세제곱 있잖아요. 다 쓰기 귀찮아서 마음의 글씨로 썼습니다. 어떻게 해야 이거 편하게 풀 수 있을 것 같아요? 동규? 나누어서? 나누는 것도 하나의 방법인데 똑같은 내용일 거야. 아마 너가 생각한 거랑 통분하듯이
이 R의 세제곱을 곱할 거예요. 식 보면서 비교하세요. 알겠죠? 그러면은 이렇게 곱하기 이 R의 세제곱을 해보면은, 자, 마음속으로 보이죠? 미안해요. 귀찮았어요. 이거 sin A의 세제곱이 있었는데 sin A가 2R분의 스몰 a인데, 근데 그게 세제곱을 곱하면은 분모가 A의 세제곱 플러스 B의 세제곱 플러스 C의 세제곱 이렇게 바뀔 것이고, 분자는 A의 세제곱, B의 세제곱, C의 세제곱이 있었는데 거기 모든 것에다가 2R의 세제곱 곱한 거니까 A의 세제곱 플러스 B의 세제곱 플러스 C의 세제곱에다가 곱하기 2R의 세제곱 이렇게 곱해지는 겁니다. 이거 계산 결과가 64라는 거잖아요. 됐습니까? 아하, 그러면은 이 친구랑 이 친구랑 스몰 a, 스몰 b, 스몰 c가 무엇인지 모르겠지만 얘가 사라지겠구나. 그러면은 8R의 세제곱이 64이다. 그래서 R의 값이 2다. 이런 걸 만들 수가 있게 됩니다. 근데 문제가 물어본 게 A의 최대값을 물어보았단 말이에요. 오케이? 그 A는 뭐예요? A는, 자, 저기서 두 번째 줄에 썼던 거, 얘는 2R sin A가 되는 건데, R의 값은 2라고 고정되었고 A 값은 변노값이잖아요. 근데 이것이 가질 수 있는 최대값을 구하면 되겠죠. 아하, 얘가 2가 될 테니까 4. 그 다음에 sin 2가 가질 수 있는 각도 중에서 값 중에서 가장 큰 것은 1이 될 테니까 곱하기 1 하면 되겠죠. 가장 큰 값이 4가 되겠다 라고 생각하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4번. 선생님, 얘가 A가 90도가 되면은 그때 1이 되는데 90도가 안 될 수도 있잖아요. 얘가 90보다 작아야 된다, 그런 조건이 있었으면 조금 고민을 해야 되겠지만 그런 문제는 없었으니까 이렇게 넘어가도 된다. 여기까지 질문 없어요? 그러면은 15번까지 풀어보시고 15번 뒤에 겨우 두 문제밖에 안 남았지만 잠깐 쉬었다가 하고 그 다음에는 쉬지 않고 계속 옵저브 워크북을 풀게 할 겁니다. 자, 보겠습니다. 이거는 설명이 애매한데 우리가 2학년 2학기 때나 1학년 2학기 때 가끔 나오는 내용인데, 자, 원주각이든 이런 내용이 있습니다. 1학년 2학기 내용의 얘는, 자, 각도가 2점도가 되어 있는 부채꼴도 아니죠. 이건 뭐죠? 사실 잘못 그리긴 했는데 1학년 2학기 때는 원주각에 대한 내용이 없죠. 그러려니 해주시고, 자, 뭐 대충 중심각이라고 생각하면은 여기가 각도가 동그라미 하나, 여기 각도가 동그라미 2배가 됐습니다. 그러면은 호의 길이는 2배가 되나요, 안 되나요? 예인이 호의 길이가 2배가 돼요, 안 돼요? 되죠. 근데 자, 현의 길이, 그러니까 여기 현의 길이랑 여기 현의 길이랑 비교를 했을 때 2배가 돼요, 안 돼요? 2배는 아니죠. 2배는 아니지만 이제 커지긴 하죠. 그 다음에 삼각형의 넓이는 2배가 되나요, 안 되나요? 이 삼각형의 넓이랑 이 삼각형의 넓이. 2배가 안 됩니다. 모르죠. 2배가 안 돼요. 무조건 안 돼요. 왜냐면은 이게 이렇게 하면은 삼각형이 똑같아지는 거잖아요. 여기 길이 여기의 길이 합이 얘의 2배랑 같아지는데, 근데 여기는 그보다 좀 더 작아지나요? 그래서 커지긴 커지는데 2배가 되지 않는다 라는 내용으로 그때는 그런 식으로만 공부를 했었는데, 이게 지금이 수원이잖아요. 수원 과정에 와서는 이렇게 약간 변형이 되는 거예요. 각도가 커지면 커질수록 길이가 커지긴 합니다. 근데 그게 정비례하지 않을 뿐이에요. 그러니까 삼각형을 대충 이렇게 그려보면은 여기를 이렇게 하지 말고 직각 삼각형으로 그려야 좀 더 편해지니까, 직각을 예시로 들긴 할 텐데 무조건 직각이 돼야 되는 건 아닙니다. 여기가 A, B, C라고 했었을 때, 자, 누가 봐도 가장 작은 각도가 뭐예요? C, 그 다음은 A, 그 다음이 각도 B가 되겠죠. 그 다음에 여기 변의 길이가 대변이 C, 여기가 A, 여기가 B가 되는 거니까, 그러면은 그 대응 변의 길이도 비율이 똑같진 않지만 크기 순서는 똑같을 수밖에 없다라는 내용이 있습니다. 그래서 C변의 길이가 가장 작고 A변의 길이가 중간, 그 다음에 B변의 길이가 가장 길다라고 말을 하시면 됩니다. 다시 한번, 이게 절대로 비례하지 않습니다. 여기가 만약에 2배야. 그럼 변의 길이도 2배인가? 아니에요. 아니지만 얘는 그리고 여러분들이 사인 공식을 여러 번 공부를 했었으면은 사인에 대해서 비례합니다. 근데 그건 너무너무 어렵죠? 그러니까 얘가 만약에 30도, 60도, 90도예요. 그러면은 사인 30의 비례, 사인 60의 비례, 사인 90의 비례가 되긴 합니다. 근데 사인을 기준으로 비례한다는 건 너무 어렵잖아요. 사인 기준으로 비례한다는 것은. 그래서 그건 넘어가도록 하고, 하여간에
커지면 각도가 커지면 커질수록 대변의 길이도 같이 커지긴 한다. 하지만 절대 2배, 3배, 4배 정비례하지 않는다 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됐습니까? 그런 내용을 토대로 14번을 풀어볼 거란 말이에요. 6sin A 블라블라 블라블라가 같다라고 했는데, 자 그럼 이것도 보자마자 마음속으로 얘는 2R분의 A, 2R분의 B, 2R분의 C라고 생각해주고 이 모든 것에다가 곱하기 2R을 한다고 생각을 하면은, 그러면은 첫 번째 식은 6A 얘랑 2루트 3B 3C가 모두 다 같다 라고 생각하면 되겠죠. 얘가 누군지 모르겠으니까 는 K라고 생각을 해볼게요. 왜냐면은 는 있으면은 웬만하면은 등호 연결식이 되어서 는 K를 하고 문제를 푸는 게 좋겠죠. 아하, 그래서 우리는 스몰 a를 보고 6분의 K라고 해도 되고, 스몰 b를 보고 2루트 3분의 K라고 해도 되고, 스몰 c를 보고 3분의 K라고 해도 되겠구나. 근데 문제가 물어본 게 뭐예요? 문제가 물어본 게 가장 작은 내각을 물어봤잖아요. 근데 자 여기서 K가 몇인지 몰라서 변의 길이를 모를 수도 있겠지만 상식적으로 생각을 해보면은 같은 K를 6으로 나눈 거, 2루트 3으로 나눈 거, 3으로 나눈 거, 가장 짧은 변의 길이가 A, B, C 중에 누구예요? 가장 짧은 변이? 얘가 6이고 얘가 2루트 3이라는 제곱해서 12, 제곱해서 36. 그럼 A가 되겠죠? 아, 네. A가 가장 큰 거 골랐군요. 해서 가장 작은 녀석이 가장 작은 녀석이 스몰 a가 될 것이고, 그러면은 몇 도인지는 전혀 모르지만 A변을 가지고 있는 각도 A가 가장 작은 각도다 라는 것은 확신하고 말할 수가 있게 됩니다. 이해됐나요? 그래서 아하, 그러면은 A가 미니멈 이라는 걸 알고 있으니까 걔를 구해야 되겠죠. 근데 A 각도를 뜬금없이 구할 수는 없잖아요. 그럼 여기서 코사인 법칙을 사용하면 됩니다. 코사인 A라는 거, 우리 공식 알고 있잖아요. 코사인 A라는 거는, 자 A를 기준으로 했으니까 A만 이렇게 써주시면 되고, 그 다음에 나머지는 이렇게 플러스 2BC 이거 쓰지 말고 나중에 씁시다 뭐. 플러스 B의 제곱 플러스 C의 제곱, 얘를 계산해보면은 특정 값이 나올 거예요. 얘가 어떤 값이 나오는지만 계산해보시면 됩니다. 그러면은 자 저 암산전 할게요. 이거 칸이 좀 부족할 것 같아서. 그래서 이거를 쓴다라고 생각하면은 2BC, 그래서 2루트 3분의 K, 그 다음에 3분의 K 이렇게 만들어질 것이고, 마이너스 A제곱이니까 마이너스 6분의 K의 제곱 플러스 플러스 B의 제곱이니까 2루트 3분의 K의 제곱 플러스 3분의 K의 제곱, 이렇게 만들어지겠습니다. 됐습니까? 그러면은 K의 제곱, 여기도 K제곱, K제곱, K제곱 다 만들어지는 거니까 다 사라지겠죠. 1로 생각하고 문제를 풀어도 되겠죠. 약분 해가지고 아하, 얘는 3루트 3분의 1, 그리고 분자에는 얘가 마이너스 36분의 1 플러스 12분의 1 플러스 9분의 1 이렇게 만들어진단 말이에요. 계산해보니까 마이너스 1 플러스 3 플러스 4 36분의 6, 얘가 36분의 6 이렇게 만들어지더라. 됐죠? 그러면은 얘는 36분의 18 루트 3이 되는 거니까 얘는 2분의 루트 3이 되겠다. 코사인의 값이 2분의 루트 3이야? 그러면 A의 각도가 30도, 그러니까 6분의 파이가 되겠다 라고 생각하면 되겠죠. 이렇게 문제를 풀어보시면 되겠습니다. 몇 번이지? 크기를 구하시라고 했으니까 6분의 파이 또는 30도라고 대답해 주시면 됩니다. 그 다음 15번, 그림이 이렇게 있는데 그림을 설명하기 전에 자, 사인 공식을 이용해서 좀 편하게 변의 길이, 그러니까 그림을 보지 않더라도 푸는 방법을 좀 알려줄 거예요. 근데 이거는 좀 특이 유형, 그러니까 여기 제시된 문제에서는 그 좀 복잡하게 나와 있긴 하도 ABC, ABD, ABE, ABF 모든 것이 원, 오에 내접한다라고 했단 말이에요. 그러면은 이렇게 적은 모든 것들의 외접원의 반지름이 공통이다, 외접원이 공통한다 라고 생각하면 되겠죠. 그때만 좀 만들 수 있는 건데, 결국 얘는 2R분의 블라블라가 되는 거잖아요. 근데 그 변의 길이가 몇인지 안 나왔잖아요. 그리고 그걸 하나하나 숫자시키기 어려우니까 이렇게 하는 거예요. 얘가 포인트가 얘가 되고, 얘가 각도, 얘가 끝점이 되는 거잖아요. 그치? 아하, 그러면 얘는 2R분의 XZ 변이구나 라고 생각해도 되겠지? 이해됐어요?
그렇게 문제를 풀어볼 겁니다. 그러면은 실제로 해봐도 돼요. 자, sin DAB, sin DAB를 구해볼 거예요. 그러면은 얘를 사인 법칙을 이용을 해가지고 아하, 얘는 2R분의 여기 dB 이렇게 해서 dB다 라고 그림을 가지고 문제를 풀어도 되는데, 그러면 너무 복잡하니까 여기 있는 포인트를 가져와서 얘랑 얘를 가져와 가지고 2R분의 dB이다 라고 문제를 풀어도 되는 것이고, 이해됐습니까? 그 다음에 여기도 마찬가지로 포인트가 얘랑 얘가 되는 거고 얘가 각도가 되는 거니까 아하, 이러면은 이 사인 블라블라라는 게 2R분의 2B가 되는 것이다 라고 생각하면 되고, 그 다음에 여기도 마찬가지로 얘랑 얘를 생각을 하면은 얘도 2R분의 FB가 되는 것이고, 그 다음에 얘도 마찬가지로 얘랑 얘를 생각을 하면은 그러면은 2R분의 CB가 되겠다 라고 문제를 풀면 되겠습니다. 됐죠? 이거를 가지고 문제를 풀 건데, 문제가 물어본 게 첫 번째, 두 번째, 세 번째 얘들의 합을 물어보았단 말이야. 합을 생각을 해보면은 아직 그 전에 미안해요. 합을 생각을 해보려고 했는데, 자, 얘가 한 번 더 정리가 가능하더라고요. dB를 보니까 dB라는 게 EBC라고 체크가 되어 있잖아요. 아하, 얘가 2R분의 EBC다 이렇게 체크가 되어 있고, 여기도 마찬가지로 2R분의 EB 길이가 3BC, 얘가 3BC다 이렇게 체크가 되어 있고, 여기도 마찬가지로 2R분의 4BC다 이렇게 체크가 되어 있고, 얘들을 다 더하라고 했으니까 다 더해보면은 얘는 2R분의 9BC가 되겠다 라고 생각하면 되겠습니다. 됐습니까? 오케이? 그런데 그러면은 2R분의 BC가 몇이야? 라고 물어보면은 이걸 가지고 뭐 계산을 해보시면 되겠죠. 문제에서 sin CAB가 5분의 1이라고 했는데 sin CAB가 이 값이 5분의 1이라고 했단 말이에요. 근데 그게 정확하게 2R분의 BC가 되겠죠. 아하, 이 덩어리가 5분의 1이 되는구나. 그럼 이 계산 결과가 5분의 9가 되는구나 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문제가 물어본 것은 그 두 개를 그냥 더하기만 하라고 했으니까 5분의 9가 끝이구나. 그래서 4번이 정답이 되겠습니다. 여기까지 이해 안 된 거. 코사인 법칙, 이것도 마찬가지로 아까 내가 사인 법칙을 사인이라는 계산 결과를 사인 법칙으로 바꿔가지고 대수적인 문제풀이를 했던 걸 했었잖아요. 그쵸? 코사인도 마찬가지로 코사인에 어떤 수치가 나와 있었을 때 얘를 대수적인 풀이를 이용을 해가지고 식을 바꾸고 그 다음에 문제를 풀이를 편하게 하면 된단 말이에요. 자, 이미 알고 있었던 거 이제 와서 저 공식이 뭐지 생각하시면 안 됩니다. 만약에 코사인 A가 궁금해. 그럼 얘는 공식 그대로 A였으면은 A만 마이너스 A제곱이 되고 나머지는 그대로 쓰면 된다. 얘가 2BC분의 마이너스 A의 제곱 플러스 B의 제곱 플러스 C의 제곱이다. 코사인 B, 코사인 C도 마찬가지로 구할 수 있어야 됩니다. 오케이? 이거를 가지고 문제를 풀 수가 있어야 되는데, 그러면은 여기서 EBC를 곱한다고 생각해봐요. 그러니까 마이너스 A의 제곱 플러스 B의 제곱 플러스 C의 제곱이라는 게 EBC 코사인 A가 되겠지.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곱셈 공식 하듯이 이 흐름 자체가 좀 익숙해지셔야 돼요. 이렇게 쓴 거 맞나? 잠깐만. 이렇게 쓴 게 익숙해지셔야 돼요. 여러분들이 이미 알고 있듯이 뭐 이런 것들 익숙하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수원에서 공부하는 새로운 곱셈 공식이다라고 생각하면 돼요. A의 제곱 플러스 B의 제곱 플러스 C의 제곱 마이너스 AB, 마이너스 AC, 마이너스 BC는 0이라고 했을 때 A, B, C 사이가 어떤 관계를 가지고 있어요, 동규? 이 문제는? 이거는 수학상의 곱셈 공식 내용이란 말이에요. 이거 A, B, C가 어떤 관계예요? 이거 보자마자 이거 A, B, C는 서로 어쩐다 라는 게 나와야 되는데, 그치? A랑 B랑 C랑 똑같아야 되겠죠? 이유 알고 있나요? 기억이 나죠? 그냥 말하기 귀찮을 뿐이죠. 그래서 2배 해가지고 완전제곱식 만들 수 있는 것처럼, 그래서 우리가 너무나도 자주 봐왔기 때문에 저런 것들은 보자마자 문제를 풀 수 있잖아요. 얘도 거의 그런 곱셈 공식 수준으로 공부를 하셔야 됩니다. 이런 꼴이 나왔어. 인수분해가 안 되는데? 이거 뭔지 모르겠는데? 하지만 이 꼴을 보자마자 얘는
코사인이구나, 코사인 관련식이구나 라는 걸 이해하시고 문제를 풀어야 됩니다. 자, 그러면 어떻게 할 거냐, 유제 2번 보겠습니다. 이런 식이 나와 있었을 때 코사인 C 값을 구하라 라고 했습니다. 분모에 있는 게 정말 마음에 안 들기 때문에 통분? 뭔가를 곱할 거예요. 그러니까 B 플러스 C, C 플러스 A를 곱하면은 처음에는 약간 더럽습니다. 그러면은 A, C 플러스 A 플러스 B, B 플러스 C는 B 플러스 C, C 플러스 A 이렇게 만들어질 것이고, 됐죠? 전개를 조금 해야 돼요. 안 하면 못 풀더라고요. AC 플러스 선생님 이거 전개는 아닌 것 같아서 전개 안 하면은 어떻게 풀 수 있죠? 못 풉니다. 그래서 어떤 방법이 문제풀이에 가장 가까운지는 풀어봐야 알 수 있어요. 그건 어쩔 수 없습니다. 이렇게 만들어지고 풀고 보니까 BC 사라지고 그 다음에 AC 사라지기 때문에 이런 식이 만들어지고, 제곱 관련된 걸 왼쪽으로 나머지를 오른쪽으로 정리해서 만들어 보니까 얘는 A의 제곱 플러스 B의 제곱 마이너스 C의 제곱은 AB 이렇게 만들어집니다. 선생님 이거 전혀 인수분해가 안 되는데요? 이걸 보고 코사인이 상상이 될 때까지 문제를 푸셔야 돼요. 오케이? 됐죠? 이거 힘들어. 자, 느껴지지 않아요? 이 흐름과 이 흐름이 똑같다는 거. 그러면은 여기서 이 AB로 나눠버리면은, 그러니까 파란색으로 좀 중요한 거니까, 얘를 만약에 이 AB로 나눈다는 상상, 그러니까 많이 봐왔기 때문에 이렇게 하면 되겠다라는 상상을 하셔야 돼요. 이 AB를 나눠버리면은 좌변은 A의 제곱 플러스 B의 제곱 빼기 C의 제곱이 되고, 얘가 이 AB로 나눴기 때문에 2분의 1이 되는데, 얘가 뭐예요? 집중. 코사인 C죠? 아하, 얘가 코사인 C구나. 이 AB분의 A제곱 플러스 B제곱 마이너스 C제곱이니까 코사인 C구나 라는 것을 이 식을 보고 유도를 하셔야 됩니다. 이걸 보고 아무것도 모르겠어요 라고 하면은 경험치가 부족한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옵저버를 풀기 위해서는 그 전 과정에 대해서 기본 내용들은 술쑥 풀 수 있을 만큼 공부를 하셔야 됩니다. 센 정도는 술술 풀려야 돼요. 코사인 C가 되겠다. 근데 문제가 물어본 게 코사인 C가 몇이냐 물어봤기 때문에 2분의 1이다 라고 대답하면 됩니다. 2분의 1이니까 4번이 정답이 되겠죠. 그 다음, 자, 이거는 뭐 개념까지는 아닌데 문제를 풀 때 이제 너희들을 좀 더 헷갈리게 하려고 굳이 저거를 각도로 바꿔가지고 문제를 풀기도 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어떤 삼각형이 나와 있는데 이 삼각형에서 각도 A, B, C 이렇게 굳이 꼬아서 주기도 해요. 그러면은 여러분들이 문제를 쉽게 풀기 위해서는 각도는 가운데 것만 생각하면 되겠죠. 각도 B. 됐죠? 물론 이게 약간 겹쳐 있을 수 있습니다. 얘가 한 이렇게 잘려 있어가지고 그럴 수도 있는데, 웬만하면은 이런 식으로 삼각형 안에서는 이렇게 문제를 풀면 되고, 그 다음에 문제가 AB 변의 길이를 이렇게 나와 있어요. 근데 얘도 저런 대문자를 이용해서 문제를 풀면 좀 복잡하고 귀찮고 그러잖아요. 근데 AB 변의 길이라는 것은 C의 대변이 되는 거기 때문에 스몰 C다 라고 막 바꿔서 문제를 풀어도 되겠죠. 이렇게 바꿔서 문제를 풀면은 16번 문제가 조금 더 이쁘게 풀립니다. 자, 16번을 가나다를 해석해 가면서 좀 편하게 바꿔볼게요. 가를 좀 바꿔보면요. 16번. 가를 바꿔보면은 BC 변의 길이가 5라고 했는데 BC라고 표현하면 좀 텍스트가 많잖아요. 그러니까 너희가 진정한 수학자가 되고 싶으면은 이런 잉크 하나하나를 아끼면서 문제를 푸는 연습을 해보셔야 됩니다. BC 대신에 스몰 a, 얘가 5이다 라고 생각해도 되겠죠. 그 다음에 나 조건을 조금 더 쉬워 보이게 바꿔보면요. AC 대신에 B 라는 것은 BC 대신에 A, 스몰 a 코사인 C 빼기, 그리고 AC 대신에 B 코사인 A가 되겠다 라고 문제를 풀면 됩니다. 이거 가지고 뭔가 해보려고 했더니 식이 좀 더럽게 나와서 패스하겠습니다. 좀 깔끔한 것만 먼저 보여주려고. 그래서 너희가 문제를 푸는 과정 중에는 이거부터 정리하면은 아쉬울 뿐이에요. 어쩔 수 없어요. 근데 그걸 의도하고 만든 거예요. 나부터 풀면은 이 문제는 안 풀립니다. 그 다음에 다조건을 생각해보면 다조건 별거 없어요. 몇 개 바뀌는 게 없어가지고. 아무튼 얘는 각도 표현만 다시 할게요. sin A 그대로 는 그 다음에 2 sin 2분의 A 마이너스 B 플러스 C 곱하기 sin C 이렇게 되어 있는데, 이거 많이 봤었잖아요. 이 각도가 A, B, C 더해서 다 파이라고 생각하면은 A 더하기 C만 생각하면은 파이 빼기 B가 될 테니까 이게 2분의 파이 빼기 B
빼기 b가 되는 거니까 아하 얘는 2분의 파이 빼기 b가 되겠다. 사인을 기준으로 걔를 생각을 하면은 사인을 2분의 파이만큼 왼쪽으로 이동을 시키면 코사인 마이너스 b는 코사인 b랑 같으니까 아 얘는 2 코사인 b랑 같구나 라고 생각하면 됩니다. 여기는 사인 a가 될 것이고 그 다음에 여기는 사인 c가 될 것이고 자 다부터 문제를 풀어야 잘 풀리더라고요. 여기서 자, 우리 아까 대수적인 식으로 바꾸는 거 공부했었잖아요. 여기다 2R, 여기다 2R을 곱하면은 얘는 스몰 a, 스몰 c가 되겠죠. 아하, 2R을 곱했더니 다를 다시 한번 풀었더니 얘는 스몰 a가 되고 그 다음에 2R을 곱했더니 얘는 스몰 c가 되고 이렇게 만들 수가 있고 코사인 b 대수식으로 바꾸는 거 공부했었잖아요. 코사인 c는 2ac분의 블라블라 하면 되겠죠. 2 여기 있고 그 다음에 2ac분의 b가 빠져야 되는 거니까 a의 제곱 빼기 b의 제곱 플러스 c의 제곱 이렇게 만들어집니다. 오케이? 이렇게 풀어보면은 어라? c 사라지네. e 사라지네. 그러면은 a를 곱하고 보면은 a의 제곱은 a의 제곱 마이너스 b의 제곱 플러스 c의 제곱이 되겠다. 어라? a 제곱 사라지네. 이항하면은 b의 제곱과 c의 제곱이 같아지겠죠. 근데 변의 길이가 b는 마이너스 c가 될 수 없기 때문에 아하 b 변의 길이랑 c 변의 길이랑 같구나 라는 것을 유도해낼 수가 있고 그 다음에 나 조건을 가셔야 문제가 풀리더라고요. 나부터 풀면 문제가 안 풀려요. 거기서 얻어낼 수 있는 힌트는 하나도 없었습니다. 자, 나 조건인데 얘도 코사인 공식이 아니 코사인 법칙이죠. 코사인 법칙을 이용해서 바꿔보면은 b는 그 다음에 b랑 c랑 같다는 거니까 세상에 존재하는 모든 c를 b로 바꾸면서 문제를 풀게요. 그러면은 자 a 곱하기 코사인 c니까 2a b분의 a의 제곱 플러스 b의 제곱 마이너스 c의 제곱인데 마이너스 b의 제곱 쓰겠습니다. 마이너스 b 하고 그 다음에 코사인 a이기 때문에 코사인 a이기 때문에 2ac 아니지 2bc 2bc인데 b랑 c랑 같으니까 c를 없앨 거니까 2b b 이렇게 만들어 줄 것이고 됐죠? 그 다음에 코사인 a이기 때문에 마이너스 a의 제곱 플러스 b의 제곱 플러스 c의 제곱인데 그것도 이렇게 만들어 줄 겁니다. 됐습니까? 그러면요 자 a 사라지고요 b 사라져서 그러면은 분모가 2b 이렇게 만들어지겠죠. 모든 것에다가 2b를 곱해줘도 되겠지. 모든 것에다가 곱하기 2b를 해주면은 2b의 제곱은 자 2b 곱해서 분모 사라지고 분자는 이 둘이 사라지네요. a의 제곱만 남게 되고 마이너스 하고 마마 붙어서 플러스 a의 제곱 만들어지고 2b의 제곱인데 마이너스 붙어서 마이너스 2b의 제곱이 되겠다 라고 문제를 풀면 됩니다. 2항 해가지고 2로 나누고 하면은 a의 제곱이 2a의 제곱이 4b의 제곱 그러니까 a의 제곱이 2b의 제곱 a의 제곱이라는 게 2b의 제곱이다 라고 할 수가 있잖아요. 근데 a라는 게 5라고 했기 때문에 얘가 25가 되겠다. 중간 생략 a의 값이 5이고 그러면은 b의 값이랑 c의 값은 루트 2분의 5가 되겠습니다. 이걸 만족하는 삼각형을 만들어 보니까 직각 2등변 삼각형 말고는 없더라고요. 여기가 5, 여기가 루트 2분의 5이고 변의 길이 같고 그쵸? 1대1대 루트 2 직각 2등변 삼각형 얘의 넓이를 구하라고 했으니까 루트 2분의 5 곱하기 루트 2분의 5를 하면은 2분의 25 거기서 절반 만들어야 되는 거니까 4분의 25가 정답이 되겠습니다. 여기까지 질문이 있습니까? 흐름은 이해했는데 혼자 푸셔야 돼요. 알겠죠? 그러니까 다시 한번 문제를 풀어보면서 내가 잘 푼 거에 너희가 잘 푼 게 제발 아니라는 거 알아두셔야 됩니다. 선생님 수업 잘한다. 저 수업 잘해요. 강의도 잘하고. 근데 그게 너희들 실력이 바로 그대로 전달되는 건 아니기 때문에 꼭 다시 풀어보면서 문제를 푸셔야 됩니다. 알겠죠? 오늘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워크북 18페이지까지는 풀어봤으면 좋겠고 다음 시간에 또 수열, 등차 등비 수열의 합, 수학적 기납법 3차가 지난 다음에는 바로 내신 대비할 예정이니까 내신이든 기타 등등 잘 보고 싶으면은 대비를 많이 했으면 좋겠다. 여기까지 질문 있나요? 이해 안 된 거 다 흡수할 수 있겠어? 예은이는? 됐죠? 그러면은 슬레이트 치고 워크북 풀이 좀 하겠습니다.